1번에 보시면 뭐 여러분 너무 쉽고 안 틀리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연습하라고 그랬죠. 소인수로 바꾸고 거듭 제곱을 자꾸 지수로 바꾸세요. 분모는 5의 제곱인데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2승. 이래야 안 틀려요. 가끔 실수해요. 요거 이렇게 안 하면 요거에 2분의 3승. 자, 그래서 요 안을 먼저 계산하시면 지수끼리 빼니까 5의 3분의 1승이죠. 1에서 3분의 2 빼니까 그거에 2분의 3승이니까 요 계산하면 5의 2분의 1승이 나오죠. 5의 2분의 1승이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죠? 루트 5. 4번이.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을 다 더하면 9라고 했을 때 우리 시그마는 분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얘 따로 그리고 1을 5번 따로 더하면 5니까 우리가 요게 4라고 바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준 걸 보니까 별거 없죠. 6번장까지 더하는데 5번째 합이 있으니까 6번장을 따로 줬고 얘랑 더해서 6번째까지 합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네, 자꾸 물어보는 걸 보면은 쉬운 문제는 그 물어보는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5번장까지 합을 줬어. 근데 6번장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6번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4점짜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겠어? 6번장이 4다라고 안 주고 6번장에 대한 정보를 뭐 7번장과 8번장의 관계로 준다거나 어떤 규칙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삼각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1, A2, A3 해가지고 A6이라고 한다. 그래서 A6이 뭔지를 직접 구하거나 저걸 어렵게 섞어놓으면 4점짜리가 되겠죠.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에 있는 거. 요거 자꾸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하세요. 요거 3, 4부면 이거 언제 따진다? 마지막에만 따지면 돼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부호 정할 때만. 다른 때는 무시하세요. 자, 얘 2분의 파이 시리즈니까 각변 하나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몇 사분면 각이냐 이거죠. 4사분면 각이니까 바꾸기 전 거 부호. 이렇게. 근데 사실상 이거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뭐다 한 다음에 부호는 저기 가서 알아서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 안 하셨어도 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 한 다음에 몇 사분면이에요, 저 세타가? 3, 4분면. 그럼 그냥 마이너스 붙여도 된다 이거야, 내 말은. 이렇게 되죠. 그때 사인 세타 구하라 그러죠. 코사인이 이거니까 사인은 뭐 삼각형 그리면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에 두셔도 되고요. 요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는 5분의 4인데 지금 3, 4분면 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1번이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 문제에서 몇 사분면 준 거는 꼭 마지막에 삼각함수 값을 그냥 절대값으로 다 찾고요. 부호만 처리하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하죠. 네, 8번. 이것도 뭐 금방 풀긴 할 텐데 6번장이 16이고 8번장과 8번장의 2배와 7번장의 3배를 빼면 32다. 그때 A9 더하기 A11. 결국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은 미지수 몇 개 싸움이라고요? 2개. 그럼 식을 분족보면 몇 개 줄 거라고? 2개. A6이 16이죠? 그러면 A 곱하기 아래 뭐 5승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난 자꾸 그렇게 안 보고요. 이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이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A8을 그냥 여기다가 공비 몇 곱한 거? 2개 곱한 거. 얘는 여기다 공비 몇 개 곱한 거? 하나로 곱한 걸로 쓰면은 첫째 항 자체가 문제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풀면서. A8은 뭐라고 하면 돼? 16에다가 공비 2번 곱한 거. 그거에 2배랑. A7은 16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니까 요거죠. 요게 32다 하면 그냥 16으로 약분하면서 푸는 2차 방정식이죠. 2R 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2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 나오죠. 그래서 R이 요게 뭐냐 이거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뭔지를 알려주는 게 이거죠. 자, 등비수열은 공비가 음수면은 계속 등비수열은 부호를 어떻게 하죠? 계속 바꿔가죠. 공비가 양수면 등비수열은 계속 부호가 똑같은 걸로 가죠. 플러스였으면 플러스로 가고 처음에 마이너스였던 건 공비가 플러스면 뭐로 가요? 계속 마이너스로. 부호가 일정하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알았어요. 그럼 A9 더하기 A11도 6번장이 16이다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숫장 안 구하고. 6번장이 16이니까 거기다 공비 3번 곱하면 A9죠. 마이너스 2고 얘는. 거기다가 2개 더 곱하면 얘 2개 더 곱하면 4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자꾸 첫 장 안 쓰고 푸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 6이 16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다 공비를 몇 개 곱했다. 공차를 몇 개 더했다. 그냥 그렇게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굳이 A를 만들어서 풀지 마시고.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오고요. 10번. 이제 4점짜리죠? 선생님이, 요게 우리가 3시간 수업인데, 시험지를 이제 3개씩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를 좀 빨리 하고 넘어갈 건데, 선생님 풀이 안 적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푼 건 다 줄 거니까 따로. 근데 설명을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냐면은 내가 글로 써준 거에는 설명을 못 하는 걸 수업 시간에 말로 설명할 거니까 이것만 보면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내 사고 과정이 거기에 안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세요. 수업 때는. 저거 풀이 적은 건 줄 테니까 따로. 자, 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죠.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보통 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3개가 다 쓰인다 그랬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이것도 다 쓰일 것 같아요. 왜? 마지막에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그걸 쓸겠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인의 값에 b를 줬고 가에서는 나에서는 코사인끼리 같다를 줬죠.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식이 여러분. 코사인은 우리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코사인이 같은 서로 다른 두 각이 있나요? 코사인 그래프가 0하고 90도 사이에서 둘이 각이 같은데 코사인 값이 같은 거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지 않니?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값이 같은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80도까지 그려도 같은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인은 있어요, 없어요? 180도까지 그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둘이 더해서 몇 도인 것끼리는 180도인 것끼리는 사인이 어떻다라고 하자? 같다라고 하자. 근데 코사인은 둘이 더해서 180도인 것끼리는 그 값이 뭐라고 하자? 그거가 반대라고 하자 그랬죠. 저거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다는 건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B랑 C가? 같은 순간,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180도 내에서니까, 삼각형에서 BC를 구하는 거면. 그래서 이건 B와 C가 같다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조건이 나왔으면 그냥 각이 같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 엄청 좋은 성질을 가진 애잖아요.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이 안에서 풀이를 하려고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3sin A와 2sin B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sin A는 여기가 A일 때 우리가 보통 B로서 바꿔주시면 sin A 대 sin B가 몇 대 몇이죠 이거? 3대 2가 아니라 2대 3이죠. 이거 꼭 제대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냥 저것만 보고 개수비만 보고 3대 2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개수의 반대로 봐야 돼.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했을 때 저걸로 나오면. 그러면 한 삼각형 내에서예요. 한 삼각형 내에서 두 각의 사인 B는 그 각들이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랑 같죠. 그래서 A가 바라보는 대변, B가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가 2대 3이니까 여길 여러분은 2K라고 두고 여기는 3K, 여기는 3K 이렇게 둘 거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사실 사인 법칙이 쓰이긴 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길이 비록 쓴 게 사인 법칙을 쓴 거죠 사실상. 뭐 안 썼죠? 코사인 법칙 안 썼죠. 세변 길이 B 알 때 코사인 법칙 쓰면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뭐 중간으로 할까요? A. 코사인 A. 이건 진짜 A로 해야 되는 게 이쪽을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B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 3, 2분의 9 플러스 4 빼기 9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되는 게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은 사실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가 K-이면 이게 코사인이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등변 삼각형은 자꾸 쓰면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코사인 법칙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 각의 코사인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각의 사인은 뭐겠어요? 3분의 2루트 2 맞나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각의 사인을 구했을까요?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다.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저 길이를 이제 하나 구하게 되는 거죠. 자, 3K. 길이는 사인 B. 사인 B분의 길이가 2R 나오니까 사인 B 오른쪽에 곱하고 3K는 3분의 2루트 2 곱하기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죠. 그러면 지름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K가 뭐가 나오죠? 3분의 4 루트 2 나오나요? 뭔가 좀 숫자가 어색한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어색하지? 3분의 4 루트 2. 그러면 요 세변 길이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건 일면 삼각형이니까 굳이 넓이 공식을 쓸 때 사인이나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되죠. 근데 이미 사인을 알죠. 그냥 사인 써도 되고. K가 이건 거 아니까 넓이 구할 때 바로 이렇게 할까요? 2분의 1에 2K, 3K 그리고 요각의 사인. 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넓이는 2분의 1에 2K, 3K 더하니까 6K 제곱이죠. 곱하니까 거기다가 사인 B면은 3분의 2 루트 2 하고 K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2, 3, 6 없어지네요. 얘 제곱하면은 9분의 32 거기다 이거 곱하면 9분의 64 루트 2가 넓이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 나왔을 때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다는 건 이게 삼각형 안에서는 B와 C가 같다로 바로 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사인이 같다는 건 어떤 거예요? 둘이 각이 같거나 둘이 더해서 몇 도? 180도.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겠고요. 근데 삼각형에서 사인 A와 사인 B가 같을 때 이거 AB가 같거나 또는 AB 더해서 뭐라고 해요 지금? 180도라고 그랬죠. 근데 AB 더해서 180도일 수 있나요 삼각형에서? 안 되죠. 세 각을 더해서 180인데 하나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사실 사인도 삼각형 안에서 둘이 같다는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12번. 지혁아, 선생님이 말할 때 마이크에 소리 들어가는지 좀 봐줄래? 내가 말할 때 오른쪽 아래에 소리 왔다 갔다 하니?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알았어. 자, 요거 12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투 트랙이 있어요. 둘의 기하적인 관계로 푸는 경우가 있고요. 둘이 대수적인 관계로 푸는 게 있는데요. 기하적인 관계는 반드시 둘이 역함수 관계거나 또는 역함수 비슷한 관계. 비슷이라는 게 뭐냐면요. 역함수로 그냥 주면 너무 쉬워서 요즘에는 역함수를 보내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움직여요.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두 칸. 그래도 어쨌든 그건 둘이 역함수 관계다를 가지고 와서 옮겨서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계산을 정확하게. 근데 이 계산도 정말 실력인 게요. 어디까지 내가 계산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 끝을 내요. 그리고 계산상에서 이게 이렇게 돼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과정을 넘어갈 수 있어야 이게 계산이 마무리되거든요. 실제로 이거 그냥 풀면요. 계산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막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알고 푸는 친구들은 이제 중간에 계산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문제 읽었을 테니까 좀 바로 풀게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점을 잡아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건요. 문제에서 가라는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요. 나도 그렇게 잡거든요. A, B, C, D 중에서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점 A가 이걸 지나고라고 그랬으니까 A부터 표현하는 게 보통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따져봐도 보통 A일 거야. 내가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 90%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A점을 난 설정할 겁니다.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그럼 Y좌표는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1-2에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둬야 되겠죠? 이게 Y좌표가 이렇게 써지는 순간 계산이 좀 말도 안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자, B부터 먼저 잡읍시다. A를 이용해서 B를 잡잖아요. B는 A랑 X좌표가 같죠? 그래서 여기 X좌표 A고 Y는 뭐라고 하면 돼요? 2의 A승. 여기는 오히려 쉽네요. 자, 그리고 C를 잡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왜냐면 이 Y가 복잡한데 그 Y 값이 같은 거니까 C의 Y좌표도 1-2의 마이너스 A승으로 잡으셔야 되고 Y좌표가 그거일 때 이 함수에서 X좌표가 뭐냐 이거잖아요. 이게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2의 X승이 우리는 1-2의 마이너스 A승이 되는 그런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X를 찾으려면 저 지수가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로그. 로그까지 써야 되는 거죠.
로그 2에 1-2의 마이너스 a승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D라는 점은 C라는 점하고 무슨 좌표가 같기 때문에 X좌표가 같기 때문에 X좌표 그대로 일로 오는 거고,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요. 그래서 Y좌표는 뭐냐면 1-2에 마이너스니까 저거를 마이너스 해서 쓰면 이렇게 되고,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지수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고, 우리 어떤 숫자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이 지수의 진수 부분이랑 요 밑이랑 어떻게 할 수 있고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내려오면 1-2의 마이너스 a승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로. 이거의 로그 2의 2예요.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지수가 그냥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이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도 좀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점을 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걸 봐야 될 건데, AB 길이랑 CD 길이의 2배가 같대요. 이제 난 이걸 이제 가지고 A를 구해가는 과정이 있겠죠. 미지수는 A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만 풀리거든. 그 식이 저거밖에 없어요. 저걸 어떻게 돌려서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자, 그래서 우리는 AB 길이, CD 길이를 구해서 2배에서 같다를 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쉬워져요. 자, AB 길이를 먼저 구하시면 Y 길이 빼면은 2의 A승에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얘네들 같은 거 아니니까 빼서 0 아니에요. 지수 달라요, 지금. 요거. 요 길이는 뭐냐면 얘네끼리 Y좌표를 뺀 거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앞에 빼시면 1하고 1 빼면 없어지죠. 얘하고 얘 빼면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부터 먼저 쓸게요. 1 빼기 2의 마이너스 a승분의 1에서 2의 마이너스 a승을 뺀 거의 2배. 이거 잘못 쓰셨는데. 어디? 앞에 거 뺄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땡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이제 실력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뭐가 많죠? 이게 A요. 2의 a승은 하나고 2의 마이너스 a승이 3개죠. 그럼 2의 마이너스 a승을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t라고 하는 게 좋아요. 2의 a승을 t라고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t분의 1이죠. 그것도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2의 마이너스 a승을 다른 문자로 잠깐 치환해서 표현하시면 2의 a승 같은 경우는 얘랑 사실 뭐기 때문에 역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이렇게 안 바꾸면 뭐가 계산이 안 맞아요. 어려워. 하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요걸 t로 바꾸신 순간 얘는 t고 빼기 1이고 얘는 t분의 1이죠. 역수니까. 좌변은 이거고요. 우변은 얘가 1 빼기 t분의 1 빼기 t의 2배다가 나오죠. 근데 여기를 더 계산을 해보려고 하시면 1 빼기 t분의 요거 곱하면은 (1에서) 1하고 t 곱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랑 t 곱한 거 빼면 플러스 t제곱 매 2배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뭐가 보일 텐데 t 빼기 1 플러스 t분의 1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얘랑 뭐가 똑같아지죠? 여기다 t를 곱하면 여기에 분자랑 얘랑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분모의 t 하나 곱하시고 분자의 t 하나 곱하면 저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없애셔야 계산이 돼요. 이거 계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지만 돼요. 그죠? 이렇게 약분되면은 얘 1-t분의 2죠? 는 t니까 크로스로 곱해서 갔다 하면 1 빼기 t가 2t다가 나와요. 그래서 t가 3분의 1이다가 나오고요. t가 뭐였었냐면 2의 마이너스 a승이었죠? 네. 요게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로그 2의 3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지수 이쪽으로 넘긴 다음 a를 구하시면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길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A까지 구하셔야 될 때 있으니까 이건 두 가지를 다 써먹는다 생각하세요. 꼭 이것만 가지고 풀라고 하지 말고 이거 자체가 나오면 이걸 써야지라는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A의 정체를 찾았어요. 마지막에 하라는 게 사각형 넓이죠. 저 사각형은 한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 넓이면은 AB랑 CD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죠. 근데 내가 AB 길이가 지금 이건 거고 CD 길이가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시면 2의 A승이 우리 3이잖아요. 얘가 3, 얘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3에서 1 빼면 2, 거기다 3분의 1 더하면은 3분의 7. 요게 AB 길이에요. AB 길이. 그러면 CD 길이는 이거에 얼마다? 절반. 그럼 얘 2로 나누시면 얼마야? 6분의 7.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이제 요 계산을 하셔야 되죠. 요 계산. 요건 아까 하지도 않았던 계산이에요. 목 길이 빼야 돼 이거? X 길이. 이건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저 계산에서.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는 계산이죠. 자, 그러면 A에서 저걸 빼야 되니까 A는 로그 2의 3이고 빼기 여기 X좌표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A를 여기 집어넣기보다는 2의 마이너스 A승이 뭔지를 바로 아니까 여기는 3분의 1. 그럼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죠?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뭐까지 나와야 되죠? 2분의 1까지 나와야 되죠? 사다리꼴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은 6분의 21. 맞습니다. 6분의 21. 그러면 2분의 7. 2 곱하니까 4분의 7이죠? 그리고 둘이 빼면은 나눠야죠. 진수끼리 로그 2의 3. 나눠야 되죠. 그럼 로그 2에 2분의 9 나오죠. 얘가 2분의 3을 곱하니까. 그래서 뭐 이게 답이에요. 근데 답이 저렇게 안 쓰여 있잖아요. 지금 그 밑과 진수를 보면 돼요. 다 로그 2의 3으로 써 있죠. 그 얘기는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눠요. 2배의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를 1로 쓰라는 거죠. 여기에 4분의 7배.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7에 로그 2의 3하고 4분의 7에다 1 곱하니까 4분의 7이라서 3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방법 밟고 진짜 쉽게 풀리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계산상으로. 근데 계산을 하더라도 저기서 저 t로 바꾸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센스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계산을 얼마나 연습해왔나 그게. 이걸 바꾸는 순간 분모 분자가 그 양쪽이 약분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때도 우리 한 2번인가 3번 풀었죠. 다 선생님이 수능 기출 가지고 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풀어봤을 문제인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거. 어디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 위주로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네. 요게 진짜로 안 나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한번 나왔는데 조금 약간 뒤통수였던 게 이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계속 6월에 나오고 9월 11월에 안 나오고 지금 이게 2년 전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로그 정의가지고 어렵게 내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계산력이에요. 뭔가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계산을 하는데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 될 때 어떻게 조건을 정리해 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 그건 좀 연습해 볼 만하죠. 14번. 자, 일단은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됐었냐? 스텝 1. 진수 조건부터 따지라고 그랬죠? 진수 조건은 특히나 정리되지 않은, 내가 식을 바꾸고 나서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조작되고 나서기 때문에 달라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준 거에서 완벽히 따져야 돼요. 자, 앞에 거 진수는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냥 저게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항상 커야 돼서 요거 푸시면 n이 1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자연수 n이 12개다 그랬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문제에서 안 쓰이긴 하는데 일단 정리해두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값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 조건을 따질 겁니다.
두 번째 진수 조건은 뭐냐? 75-kn. 이게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는 제가 n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뭘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n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k는 뭐다? 이런 게 계산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k분의 75 이렇게 쓰시고 k는 자연수니까 나눴을 때 부동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둘 다 성립해야 되잖아. 둘 다 성립하려면 우리는 둘이 겹치는 거 찾아야 되죠. 근데 얘가 만약에 15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가 겹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5보다 커요. 그냥 저게 겹치는 거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걸 따져서 풀 수 있니가. 그때마다 너가 조절할 수 있니가 이 문제 포인트야. 자, 여기까지가 진수 조건이고요. 하나의 부등식 더 남았어요. 둘이 계산했더니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양수가 되도록. 그러면 둘이 밑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스텝 2겠네요. 3번식이. 자, 로그 4에 진수끼리 나누시니까 75-kn분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결국 진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분자가 더 크다는 거니까 얘 저쪽으로 곱하면 이렇게 돼요. 1보다 크다를 분모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75 빼기 kn을 넘겼을 때 부등호가 안 바뀌는 건 이미 뭐라고 정의해뒀으니까 양수라고, 진수 조건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왼쪽으로 다 넘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없어지게.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kn. 이게 0보다 작다가 나오죠. 이거 n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얘도 n은 어쩌고저쩌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쟤처럼. 그래서 n을 정리하시면 0보다 작고 10-k 이렇게 나오나요? 뭐라고? 여기 땡큐. 자, 이렇게 하면 n이 0보다는 크고 10 플러스 k보다는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세 개의 상황을 지금 따져야 돼요. 이거는 더 이상 풀이가 거의 끝나거든요. 상황만 따지면 되거든요. 14번이에요 이게. 근데 상황을 잘 따져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이게 이 세 개를 최종적으로 합쳤을 때 이거라고 생각해봐. 다 따졌을 때 이거 나왔다고 쳐봐요. 세 개 다 겹치는 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이 12개 맞니? 아니요. 아니죠. 14개죠 자연수가.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문제 속에서 안 쓰이는 거고, 결국 우리는 얘와 얘가 겹치는 거 찾았을 때 n이 몇 개가 겹치도록 해야 돼? 12개. 12개가 겹쳐야 돼. 근데 오른쪽에 있는 k분의 75하고 10 플러스 k 둘 중에 누가 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누가 큰지로 나눠가면서 두 번을 하셔야 돼. 그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와요. 이런 게 부등식을 얼마나 자기가 조절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저 필요한 것만 쓰고. 자, 케이스 1이 k분의 75가 10 플러스 k보다 작을 때, 같을 때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작을 때 넣고 두 번째 클 때 같이 넣을게요. 여러분, 얘가 더 작을 때는 둘이 겹치는 거 찾았을 때 뭐가 겹치겠어요? 오른쪽 끝이 요걸로 끝나겠죠. 얘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구하는 n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0보다는 크고 k분의 7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요. 작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지는 순간의 k가 뭐냐는 요걸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 k를 찾으려고 해야 돼. 이걸 성립하는 k를 찾으려고 해야 되죠. 여기 뭐 굳이 풀려면 k를 오른쪽에 곱하고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숫자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거든요. 딱 약분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k가 5면 얼마예요? 왼쪽이? 15죠. 오른쪽은? 네. 15죠. 그래서 k가 5면은 15, 15예요.
그러면 K가 6이면 얘는 더 커지고 얘는 더 큰 걸로 나누니까 더 작아지고 결국 이건 K가 5보다 클 때예요. K가 5보다 크면 더 작아지는 거야 왼쪽이. 그렇죠? 근데 저거 부등식 푸셔도 돼요. K 넘긴 다음에 75도 넘어가면 2차 부등식 풀면 K가 아마 뭐 마이너스 5랑 15 뭐 마이너스 15랑 5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K가 5보다 큰 순간을 따질 거거든. K가 5보다 클 때 요 범위를 구하면 자연수가 몇 개가 되도록? 12개. 그러면 얘가 얼마 정도여야 여기에 자연수가 12개 있다고 할 수 있죠? 12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13보다? 이런 부등식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기에 12개의 자연수가 있다고 할 거죠? 그죠? 그러면 K가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K 어떻게 보면 돼요? 6, 7, 8 넣어보면 되죠. 어차피 저거는 계속 작아지는 숫자니까. K 6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 있나요? 네. 6 곱하기 12가 72니까 12보다 좀 크죠? 근데 K에 7 집어넣으면 7에다 12 곱하면 84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범위에서 부등식이 결정되고 그거에 맞게 자연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1번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저기 써놨으니까 내가. 케이스 2는 K분의 75가 10 플러스 K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순간을 찾는 거죠. 이거는 풀어보시면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이 나와요. 그래서 5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으라는 건데 그땐 얘가 더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 찾으시면 0부터 n 그리고 10 플러스 k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안에 n이 자연수가 12개이려면 k가 딱 2면은 12보다 작다니까 12가 안 들어가잖아요. k가 뭐밖에 안 돼요 여기서? 3밖에 안 되죠 자연수로? 그래서 저쪽에서 6 한 번 되고 이쪽에서 3 한 번 돼서 둘이 더하면 9. 약간 이거는 마이너한 문제긴 해요.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나왔어요. 이 6월에 나오고 9월 수능 때도 안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안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고 좀 후회했을 거야. 조금 이게 좀 대수 문제에서 이 한 문제로 14번을 태우기가 좀 아깝긴 해요. 약간 부등식 조절하는 거 가지고 뭔가 좀 아깝긴 해요. 문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학평에는 좀 잘 나와요. 학평은 왜냐면 9월만 해도 대수 전체 범위랑 미적분이 아마 극한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연속 안 들어가고 9월에 여러 번 보는 거 10월에 아마 연속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로그 정의 가지고 한 문제 정도는 내요. 이런 거 가지고. 네. 자 16번 얘 풀 때도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보통 이거 두 개 나와요. x가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니까 이거죠. 자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얘가 밑이 2인 걸로 바꾸시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럼 제 저쪽으로 넘기시면 로그 2에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기가 되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빼기 5는 0 되니까 얘가 2의 5제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전개했었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제 25다로 풀리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8이 0이다 이렇게 나오나? 뭐 좀 이상한데? 아 5의 제곱을 썼네요 여기. 왜 25가 나왔어? 2의 5승을 밑과 진수로 바꿔서 5의 제곱이라고 썼네요. 35. 그럼 요거 풀면 7하고 마이너스 5 나오죠. 근데 저 범위에서 7만 답으로 쓰라고 준 거고. 그래서 꼭 진수 조건 따질 때는 바꾸기 전에 먼저 따져야 돼요. 그래서 미리 따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막 조작하고 나서 바꾸면은 이게 진수 조건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틀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18번. 이게 6월 모평이 제일 어렵거든요. 오늘도. 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까 그 계산 문제 있잖아요. 지수함수 로범수. 그게 좀 어려워요. 선생님,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몇 번이에요? 15번이요. 주관식이 22번. 그리고 나머지 8문제는 확통 나오고. 자, 요거 뭐 네, 여러분 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있는 문제니까 하는 거예요. 6분의 9, 10, 19 빼기 10 곱하기 2분의
9, 10 해서 1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약분할 만큼 하시면 선생님 이거 약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9 곱하기 10, 9 곱하기 10 여기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10으로 묶어내세요. 요거. 그러면 6분의 19a 빼기 5는 12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분할 만큼 약분하면서 보시면 10 곱하기 3만큼은 4, 10 9죠. 왜 말이 안 나오냐? 10 곱하기 3만큼은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에 6분의 19a 빼기 5가 4다 하면 되죠. 그래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계산하시면 되죠. 이게 3분의 4다 나오니까 문제가 이렇게 복잡했나 계산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약분하신 거죠? 3하고 10 약분하고 여기 30으로 약분한 거. 양변을 30으로 약분한 거죠. 그래서 6분의 19a 빼기 5가 3분의 4. 이건 그냥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낫겠네요. 분수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2.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저거 숫자 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285 빼기 285a 빼기 452, 120 나와서 a가 2 똑같이 나와요. 요 20번 문제 한번 잘 봐두시고 좀 이따가 9월 거 수능 거 풀 때 이 삼각함수 그래프 가지고 6월에 냈던 거를 어떻게 변형해 가면서 수능에 내는지까지 한번 봐보세요.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열린 구간 0하고 2파이 사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열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0하고 2파이를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이게 처음에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이상해지거든요. 안 읽어요, 0하고 2파이. 근데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폭을 이제 조절을 하시고,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폭을 조절하고 Y축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이제 조절을 하래요. 그렇죠? 그때 누구랑 만나는 점들을 찾을 거냐면요. 첫 번째, X는 파이라는 직선, 이 세로선이죠. 그리고 Y는 1, Y는 3하고 만나는 요 가로선 두 개죠. 이 차이 나는. 걔네들하고 만나는 점들의 집합을 A, B, C라고 한대요. 그때 합집합이 3이 되도록. 합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겹치는 점을 한 번으로 3개 준 거죠. 만약에 겹치는 점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B 순서쌍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대죠. 진짜 그냥 시험 문제 풀듯이 풀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안 따지고. 일단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구하려고 해봐야 돼요. 한쪽으로 먼저 정합시다. 최소값 쪽을 먼저 구할게요. 그림이 좀 작은 게 여러분이 뭔가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이 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고, 거기서 확장해서. 최소를 먼저 구하세요, 보통. 자, 최소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1이든 B가 1이든 하나를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걸로 잡아놓고 구해보세요. A를 조절할까, B를 조절할까? B를 해보세요. B가 1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B가 1인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폭을 바꾸면 되잖아, 우리가. 그죠? 아니면 A가 1인 거 해도 돼요. A가 1이면 폭을 정해놓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죠. 그죠? 난 근데 B가 1이라고 할게요. B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0, 2, 3. 뭐 이 정도로만 그릴게요.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자, 근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지 말고 상황을 분석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만나는 직선들을 먼저 그리는 게 좋거든요. 자, X는 파이는 요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Y는 1은 요거고, Y는 3은 요거예요. 선생님 같으면은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이걸 볼펜으로 그려놔요. 그리고 함수만 계속 바꾸면 되잖아. 함수는 연필로 그려서 지우고 연필로 그려서 지우고 막 그렇게 했거든. 여러 번 그려야 되니까. 자, A가 1이면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애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될 거죠. 그때 이 빨간 선들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를 위에 얼마나 올라갔든 얼마나 많이 올라갔든 여기 반드시 지나죠. 무조건 요거 하나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든 되니까. 그리고 요 아래 이렇게 가죠. 근데 요 아래에선 지금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죠. Y는 1, Y는 3이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안 만나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3개이려면 여기서 몇 개가 더 만나야 돼, 추가적으로? 2개가 더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때야 된다는 거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B가 얼마여야 돼요?
B가 2면, A가 2면은 이렇게 딱 접해요. 이때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2개밖에 안 되죠. 내가 이게 열린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읽으시면 안 돼.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야. 그래서 3점이 되려면은 폭이 어때야 돼요?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2번 만나야지 3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B가 뭐부터 돼요, 이때는? 3부터 되죠. B가 1이라고 그랬을 땐 A가 뭐가 돼요? 3이 되죠. 2만으로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4죠. 그때 여러분이 최소를 따져보고 싶으면 어차피 B가 1일 때 끝났으니까 B가 뭐일 때 하면 돼요? 2일 때만 하면 돼요. B가 3일 때 할 필요 있어 없어? B가 3일 때 A가 1이더라도 어쨌든 저거랑 값이 어때요? 더한 게. 맞죠? B 3인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최소에 집중을 하라고요. 그럼 난 B가 2인 것만 한번 그리면 돼. B가 2인 거. B가 2인 거는 이거랑 똑같은데 파이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작게 그릴게요. 얘는 여기가 2파이고 Y가 1은 이제 여기 Y는 3이 여기. 그때 B가 2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애로 보자는 거죠. 그때 만나는 점이 3개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만나는 점이 3개 있으면 반드시 여기 지나는 건 맞죠? 이게 사인이니까. 그러면서 3개 지나려면 이게 1하고 3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로 가서 여기 접하고 아래로 가서 여기 접하면 만나는 점이 몇 개죠? 3개죠. 그리고 이때는 폭이 제일 작은 얼마일 때야 이게? A가 1일 때. 그래서 B가 2면 A가 뭐일 때 돼요? 1일 때. 자, 이거보다 클 때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최소를 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랬죠. 이때는 AB 더한 게 3이고 이때는 AB 더한 게 4죠. 뭐를 답으로 써야 돼요? 3. 그러니까 뭘 구할지를 정하셔야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해요. 하나를 정하면서 푸는 거예요. A를 정하든 B를 정하든. 그래서 나는 최소가 3이라고 구했어요. 됐죠? 자, 이제 최대 쪽으로 가볼 거야. 최소를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지 어느 정도 맥락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대 쪽으로 갈 건데 한 2번 정도 하면 돼요. B가 5일 대로 한 번 하시고 B가 4일 대로 한 번 해서 그 둘 중에서 최대를 찾으면 되겠죠, 거의. 자, B가 5인 걸로 해봅시다. Y는 1이 여기, Y는 5가 여기. (5를) 왜 그렸죠? 3을 그려야 되죠. Y는 3이랑 만나는 거. 근데 내가 B가 뭐일 때 하겠다고요? 5일 때. B가 5일 때. B가 오면은 사인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쵸? B가 오면 사인이 여기서 출발하죠. 그럼 폭이 요렇게 뭐 위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빨간 선들이랑 만나는 게 어디에서만 만나죠? 파이에서만 만나죠. 이 x는 파이. 그렇죠? x는 파이. 그러면 이 파이랑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얘가 내려오겠죠. 내려왔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그 폭을 결정하자 이거야. 세 점에서 만나는 폭. 어떻게 해야 세 점에서 만나 있어요? 얘네 둘이랑은 어떻게 하고? 만나고. 이 밑에 거랑은 만나지? 만나야 되죠. 근데 얘네 둘이랑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가장 낮았을 때 3보다 낮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뭐까지 내려오라는 거야? 2까지 내려오라는 거죠? 2까지? 근데 1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1까지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2잖아요. 그러면 5에서 2까지 내려왔잖아. 폭이 얼마일 때야? 3. 그래서 A는 3일 때죠.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이거? 8이죠. 그러니까 최대가 8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B가 5일 때는 A5, A4가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내가. A가 5면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아. A4면 이렇게 되니까 4개야. 그걸 안 한 거야. 그럼 결국에 여러분은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B가 3일 때 할 필요 없어요. B가 3일 때가 A가 5여도 이걸 그냥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4일 때만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아까처럼 B가 1일 때 쓰면 그 두 개 조합으로서 B가 3일 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B가 4일 때만 좀 해보면 돼요, 여러분. 사실 근데 B가 4일 때는 여러분 B가 4일 때 A가 5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돼요. 이게 되면 답이 9고 안 되면은 이게 안 되고 되고 떠나서 그냥 8이 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간만 딱 그림을 그리면 돼요. 조절도 아니고. 1 3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x는 파이가 여기 있고 뭐 2파이가 끝이니까 이렇게 하면 4에서부터 출발하니까 4가 여기 있다고 치면 뭐 여기는 어차피 안 만나요. 여기 만나고 그럼 a가 오면 4에서 출발한 게 a가 오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3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a가 4일 때 3일 때 되는지 볼 필요가 없이 저게 뭐예요? 5, 3이 최대죠. 그래서 최대는 뭐야? 8. 그래서 8하고 3 곱하니까 얼마가 다? 24.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를 고정시키셔야 돼요. 나중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정이라는 건.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기하에서도 보면은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개가 내적하면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크기도 달라지면서 각도도 달라지는 걸 따지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라도 고정하든 각도라도 고정하든 해야 내적이 최대 최소가 보일 거 아니야. 그게 보통 원으로 가는 걸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A든 B든 조절하시면 돼요. A를 고정해도 괜찮아요. A를 고정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가 1일 때 2일 때 해보셔도. A를 고정하시면 폭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나는 두 가지로 다 해봤거든요. 문제 나왔을 때도 두 가지로 다 해보고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도 두 가지 다 해봤는데 B가 조금 더 쉽더라고요. 나는. 그 다음에 22번. 이게 6월 달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했죠? 6월 달에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 지수 로그 함수 그 계산도 너무 어려웠고 솔직히 조금 쉽게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22번은 거의 손도 못 댔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낮았던 이유가 애들이 틀려서보다도 그러니까 못 풀어서 그러니까 틀려서 뭐라고 하는 거야? 풀어서 틀렸다 보다도 아예 손 못 댄 애들이 많아요. 이때 22번까지 가지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22번이 딱 남았어. 22번 안 풀고 빨리 확통 8문제 풀어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손 안 대고 확통 풀었는데 확통이 조금 쉽긴 했어, 그때. 확통이 좀 쉽긴 했어요. 자, 수열 A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 장은 첫 번 장에다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로 했어요. 첫 번 장이 부호 반대로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2 이상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n이 2 이상에 대해서 저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n에 1 집어넣어서 A2는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그리고 저 위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A1, A2를 구해야지. 그거 안 돼요. 알았죠? 2 이상에 대해서 요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번 상황을 보세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위쪽으로 가려면 루트 n이 모인 순간만 위쪽으로 갈 수 있어. 자연수. 근데 그거면서 이거여야 되지만 이거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여러분이 조작을 하려면 일단 이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때 이것도 되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이거를 조절할 생각을 하셔야 쓸데없는 계산이 안 들어가요. 이건 n이 모일 때랑 모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4, 1 집어넣지 않는다 그랬죠? 4랑 9. 그 두 포인트만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시면 돼. 나머지는 무조건 이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면 따져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귀납적 규칙이. 그래서 자, 첫 번장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뭐 그냥 K라고 둘게요. K라고 둘게요. 그럼 두 번장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장은요. 세 번장은 요 n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야? 2.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무조건 밑에 걸로 하니까 그냥 1 더하면 돼요. A4도 3을 집어넣은 거야. 4 집어넣은 게 아니죠. 3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1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을 빨리 더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넘어갈 때가 어려워요. A5. 그거를 조작하는 거야. 자, A5는 저 n에다 4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4를 집어넣은 거니까 루트 4가 자연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네 번장 있잖아요. 요 앞에 거. 이게 양수이기까지 했어야 위에 걸로 구하고 음수면은 그냥 또 1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얘가 양수다를 k 범위로 바로 바꿀까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k가 2보다 작을 때죠. k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AO를 구한다 이거야. 그러면 A4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2A2를 빼라는 거죠. A4에서 여기에서 2A2를 빼라는 거야. 이거의 2배를 빼래요. 그럼 마이너스 2K를 빼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2가 나오죠. 이때 AO가. 이렇게 나오고 그 외 K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그 외죠. 얘가 0보다 그 작거나 같은 거. 그때는 그냥 밑에 걸로 하니까 그냥 원래 거 얘거 있잖아요. 요거에다 그냥 1 더하는 거예요. 또. 그쵸?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어차피 A9까지는 그 다음 얘네들에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1씩 더하는 거예요. 그 줄은 다. 그래서 이걸로 쭉 가시면 돼. 쭉쭉쭉 가서 A9까지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A9는 8일 때니까. A9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대로 온 거예요. K가 2보다 작을 때 몇 개 온 거냐면 4칸 왔잖아요. 1만 4번 더해서 온 거야. 그 사이는 저 위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고 이 경우는.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K 플러스 7로 왔겠죠? 마이너스가 왜 붙었어 이게? 이게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왔고 여기서 이제 A15로 갈 때 한 번의 변화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A15가 1이잖아요. A15 1은 그 다음에 그냥 5개 더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나누시면 돼. 요 포인트만. 자, 우리는 이쪽으로 먼저 해볼 건데요. K 플러스 6이 A19잖아요.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면 위에 걸로 구할 거잖아.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는 건 K가 어떨 때죠?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K가 마이너스 6보다 클 때. K가 마이너스 6보다 클 때. 근데 애초에 내가 위쪽으로 구한 거니까 우리의 K는 뭐보다 작은 상황에서죠. 2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6보다 큰 거야. 요거죠, 요거. 요때는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구하라는 거예요. A10을 A9 빼기 3A3. A9에서 요거의 3배를 빼래요. 그럼 요거의 3배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죠? 빼면은 4K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가 음수거나 0인 순간 이거는 K의 부호가 어떨 때냐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거든요. 근데 얘는 얘랑 겹치는 거 찾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때는 얘가 음수라는 거야. 음수면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에 걸로 안 가기로 한 거야. 그냥 1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 1 더하면 뭐죠? K 플러스 7이죠. 요렇게.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셨다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때는 얘 값이 0보다 크면 위에 걸로 갈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걸로 갈 거니까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K가 7보다 작을 때죠. K가 7보다 작을 때야. 근데 뭐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서 찾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랴? A10은 A9 빼기 3A3. A9에서 3A3. 얘 3배를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을 빼라는 거죠. 2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즉 마이너스 K 넘어가면 K가 7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이때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위에 걸로 안 하고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냥 1씩 더해서 가라는 거니까 여기다 1 더한 게 그 다음 거죠. 마이너스 K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놓고 보면 K가 모든 실수에 의해서 범위 4개로 다 나눠졌다는 게 보여요.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부터 7 전까지 7부터 다. 모든 실수를 4개로 쪼개서 구해준 거야, 결국. 자, 그러면 우리는 A15가 뭐인 거 찾으라 그랬어요?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첫 번째 항을 K라고 내가 두고 푼 거죠. A15. A15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 위에 걸로 갈 일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A10에서 A15로 가는 건 다 얘네를 몇씩 더하면 돼요? 5씩. A15는 8, 12, 9, 13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얘가 1인 순간이죠? 자, 이거부터 할게요. 얘가 1인 순간 K 얼마? 12.
근데 이 12가 어때야 돼요? 이 범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있네요. 요게 1인 순간 K 얼마? 마이너스 4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 따온 거야. 얘가 1인 순간 K 얼마? 그거는 범위 안에 있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리고 얘가 1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이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3개가 있어요. 별로다. 그래서 요 3개 곱한 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4랑 10이 약분되고요. 3이고 3, 7, 11 곱하면 돼요. 마 많으니까 플러스 되고. 231. 231이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할만한데? 할만한데? 근데 그 할만한 게 여러분 저 규칙의 완전한 이해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다른 순간은 그냥 1씩 더하면 되고 무조건 루트 n이 자연수인 2라고 4랑 9일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데 4랑 9일 때도 그게 양수일 때만 위고 음수일 때는 아래다 해서 사실 4일 때 두 갈래로 나눠주고 9일 때 두 개로 나눠서 사실 4개밖에 안 돼요. 따져 4개.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31이 나왔어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년에 선생님이랑 수업했다가 재수하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이게 옛날 시험지잖아. 그때 걔가 230을 답으로 썼어. 아니 난 도대체 난 왜 230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230이 나와? 아니 뭐 하나를 덜 구했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거든? 근데 230이 나왔다는 건 말 그대로 곱하기에서 231인 걸 230으로 썼다는 거잖아. 곱하기에서 1을 뺀 것도 아닐 거고. 내가 그래서 무슨 귀신이 들렸냐 이랬어. 근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OMR에 231을 써야 되는데 일자 그거 위에 0이 있잖아. 그래서 답까지 231로 써놨는데 OMR을 1 대신에 0으로 체크했나 그랬어. 근데 시험지 가져왔는데 진짜 답에 230이라고 써놓은 거야 이 문제지에다가. 그거 보고 와. 잘못 푼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잘못 풀어서 어떻게 230이 나오냐. 그러니까 묘한 거야. 근데 풀이가 없고 답만 써있어. 지운 거야 지가 풀어놓고 이제. 찍었네. 뭐 999분의 1 확률로 찍어서 230이라고 썼을 수도 있지. 근데 잘했는데 230이 나온 거 보고 도대체 무슨 곱하기를 하면 1이 빠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서 한 10분은 숫자 조합을 생각했거든. 절대 230이 나올 조합이 나오지가 않아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4개잖아 곱해서. 4개 곱해서 230 이게 희한하거든. 그래서 내가 걔 보고 너는 기적이 낳은 아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쌤, 근데요. OMR에 0은 표시.